여러분, 공공요금이 줄인상 된다.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10월부터 전기요금이 4.9원 올라갑니다. 4.9원. 지난번에 4.9원 벌써 한번 올렸죠. 그죠? 지난번에가 지난 4월에 4.9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4.9원을 또 올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은요, 킬로와트 시당 9.8원이 올해만 올라가는 거예요. 9.8원. 킬로와트 시당. 예. 그러니까 9.8원이니까 적지 않은 수치죠. 예.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물론 기후환경요금도 인상을 합니다. 2원. 똑같이 2원 인상해요. 예. 10월에.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게 여러분 계속해서 예,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월 평균으로 따지면요. 월 평균으로 따지면 4인 가구 기준에 304kWh를 썼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1950원 정도 증가합니다. 전기요금이 5.6%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4.9%를 또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 지난번에 예, 전기요금이 또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또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기요금 안 올릴 수가 없을 거예요. 국제유가는 폭등하지요. 한국전력에 예, 쉽게 말하면 전력 도매 가격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적자가 엄청 심해졌습니다. 올해만 한국전력이 30조 가량의 적자가 난다고 30조입니다. 예. 30억이 아닙니다. 3천억도 아니고 30조예요. 30조. 야, 말이 30조지 여러분. 이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진짜 자칫 잘못하면 저거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심각하죠. 심각하죠. 진짜 심각하죠. 그 어느 때보다 한전 진짜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전은요. 뭐 에너지 공대 만든다면서 지금 만들고 야, 참 어떻게 생각하면요. 환장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한전만 생각을 하면요. 문재인 정부가 참 무능하구나. 이게 하나의 아집에 빠져서 예, 이게 융통성이 전혀 없었구나. 이념에 빠져서 그냥 이념대로 예, 그렇게 정책을 펴다 보니 부동산이 완전히 망가졌던 것처럼 이게 모든 게 선거에 선거. 전기요금 올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지. 그래서 전기요금 올려야 될 때 계속 안 올렸어요. 예,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안 올렸죠. 2021년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안 올렸습니다. 2022년이죠. 올해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안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어쩔 수 없이 올렸죠. 그리고 이제 10월에 또 올려야 됩니다.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렇게 네, 오로지 말입니다. 오로지 정치가 경제를 덮었다는 사실. 그게 물가 폭등을 더 심각하게 저는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공공요금을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스요금도 보세요. 가스요금도. 가스요금도 지금 현재로라면요. 또 0.4원 정도 예, 지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릴 수밖에. 0.4원. 그렇게 되면요. 정산 단가당 예, 2.3원이 더 올라갑니다. 2.3원. 그러면 여러분 예, 그러면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지금 월 평균 부담액이 예, 이게 4인 가족 기준으로 잡았을 때 사용량이 2000MJ입니다. MJ로 잡았을 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 28,450원이요. 지금 이대로 올리잖아요. 올리는 대로 올리면 예, 33,050원까지 늘어납니다. 33,000.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예, 이게 거의 얼마입니까? 5,000원 안 되지만 4,500원 이상 올라가는 거죠. 4,500원. 이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요. 진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의 적자가 30조까지 간다고 이야기하고요.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10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월에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는 공공요금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택시 요금은 안 올라갑니까? 지금 택시 요금 올리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하철 요금 안 올라가겠습니까? 지하철 요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상하수도 요금은 안 올라갈까요? 다 올라갑니다. 상하수도 요금까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물가가 좀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7월에 6.3%에서 8월에 5.7%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떨어졌다 뭐 이 정도지 이게 2%대로 물가가 확 내려간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물가는요 지금 5%대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게 농산물 물가는 지금 천정부지예요. 청양 풋고추 있죠. 고추가 말입니다. 10kg 기준으로 48,000원이거든요. 지난해 9월에 25,400원이었습니다. 89% 올랐습니다. 89%. 오이맛고추도 지금 10%가량 올랐고요. 파프리카는요 46.5%가 올랐습니다. 가공식품도 오릅니다. 라면도 올릴 거예요 아마. 농심은요 26개 브랜드 가격에 26개 브랜드의 가격을 최고 말입니다. 11.3%까지 아닙니다. 평균 11.3%까지 올립니다. 신라면은 10.9% 올리고요. 너구리는 9.9%, 짜파게티는 13.8%를 올립니다. 야, 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도도 평균 9.8%를 올립니다. 과자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과자 가격도 지금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고요. 우유 가격도 지금 밀크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유 가격도 지금 많이 올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물가 폭등 어쩌냐는 말이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물가 폭등 어쩌냐는 말이. 결국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게 0.6%의 저물가 시대는 이제 갔다예요.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물가 시대가 계속될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고금리는 계속 갈 거고요. 또 고환율까지도 이어질 거예요. 3고라고 하잖아요. 3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것이 말입니다. 서민 생활에는 그야말로 치명타를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저는 물가라고 보고요. 물가가 이게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이 금리입니다. 금리. 대출이자도 장난 아니거든요. 대출이자도. 여기에 환율까지 생각을 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물가가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물가가. 물가 상승에 혹은 물가 폭등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금방 물가가 잡힌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전체 상황은요.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까지 우리 서민 경제를 짓누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재까지 예측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이게 물가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음식값을 올려야 되거든요. 물론 올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올릴 수가 없으니까. 매출이 더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서민들은요. 물가 걱정 때문에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니까요. 심지어 말입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물가, 고물가에 대한 충격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한 소리 듣게 생겼어요. 오늘 지표가 보니까 전부 나쁜 지표만 있잖아요. 좋은 지표가 없어요. 좋은 지표가. 야, 참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또 세계 경제가 얼마나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보실 겁니다. 예, 제가 위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위기가 지금 와 있고요. 그 위기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이런 생각 솔직히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깊이의 어떤 바닥이 어딘지 저는 바닥까지 계속 갈 거라고 봐요. 아직 바닥은 멀었다. 이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경기에 대한 상황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